발표에서는 오픈소스를 이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활용하는 걸 넘어서 제대로 활동하는 즉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또 그럼으로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는 것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픈소스 활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픈소스 활동의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맞다면 과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또 기존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오픈소스 활동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새로운 나만의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오픈소스 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사례로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트위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오픈소스 문화를 장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설명드릴 것은 오픈소스 활용과 활동의 차이죠. 보통 많은 분들이 이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단순한 이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활용에 속하겠죠.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고, 즉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오픈소스 코드는 또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요구에 맞게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코드를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수정본을 자신의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보통 내부적으로 소스를 수정했기 때문에 internal fork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수정된 내용이 실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원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수정된 부분에 한해서 공개를 외부에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external for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특정 버그가 있는데, 특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특정 버그가 있는데 그 버그를 내가 수정해서 이렇게 패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하면은 이게 바로 수정 부분 외부 공개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좀 수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이라든지 문제점 아니면 이렇게 쓰면 좋더라 하는 것들을 블로그라든지 강연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으로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은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버그를 리포트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추가 기능 추가 요청 등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그런 버그 리포트라든지 기능 추가 요청이 웹사이트에 보통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록된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원래 그 버그를 리포트하거나 기능 추가 요청을 올린 사람 외에도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글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버그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능은 어떤 식으로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토론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공헌하는 게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특정 버그가 있는데 그 특정 버그를 내가 수정한 내용을 실제 공식 오픈소스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공식 소스 코드 트리에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물론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게 되느냐, 주로 이제 여기 나열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라는 어떤 역량은 우리의 핵심 역량이 아니고 우리의 핵심 역량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과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힘을 빌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같은 아주 큰 소프트웨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링을 한다. 그러면 풀링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개발할 때는 재밌겠지만 실제 서비스 작성이라면 크게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핵심 역량에 관계가 없는 것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대체를 하고 또 그 대체를 함으로써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또 따로 다른 조직 내 조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 세계 누구나가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오픈소스 핵심 역량이 아닌 것들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떼어내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겠죠. 또 오픈소스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내부적 소스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적 소스 수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는데 특정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내 요구에 맞게 수정을 했다. 그럼 그 수정 내용이 원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소스코드에 적용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때 그 변경사항을 계속 따라잡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 소스 수정을 가능한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서 내가 수정한 부분이 공식 소스 코드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픈소스 활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로드맵이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죽은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겠죠. 프로젝트 커뮤니티 내에서.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오픈소스 내가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다른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흘러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나는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소스 수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동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이랑 관계도 좋게 가져가고 또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해 주었다가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어떤 개발 절차, 개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개발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고도의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프로젝트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동하는 개발자들은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서 보고 배우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속한 어떤 직장이라든지 조직 내의 어떤 개발 문화도 그것을 따라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만약에 우리 조직의 프로젝트 중에 일부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누구나 해당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볼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용 절차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뽑고 싶은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정말 물론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실제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또 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개발 도구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이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면접 같은 것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오픈소스가 있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런 버그를 수정해야 되는데 자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 절차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기업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형태의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채용 절차가 특히 해외 기업에서는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나 조직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에 국한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개발자 전체와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활동을 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할 때 제대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실행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실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또 버그 리포트라든지 기능 제안이라든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보통 봉헌하는 데 필요한 어떤 단계에 대해서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해당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는 그 과정까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의욕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주의할 점을 항상 숙지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버그가 있다. 이 버그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버그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보고를 해야겠다. 그러면 고쳐지면 나도 좋고 그쪽도 좋고 그러니까 당장 등록을 해야지 하고 무작정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이미 그런 버그가 리포트가 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버그가 이미 리포트가 돼 있는데 또 리포트를 하고 하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리포트를 한 개 딱 한 거지만 비슷한 리포트가 수십 개, 수백 개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리포트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리포트를 할 때는 그런 리포트가 이미 있나 없나도 확인하고 또 설명도 정확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올려야죠. 근데 많은 경우 처음에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공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버그 리포트를 하는 경우 설명을 너무 부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인터랙티브하게 또 컨텍스추얼하게 대화가 가능한 반면에 이슈트래커라든지 어떤 웹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경우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설명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버그 리포트를 했을 때 버그 리포트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내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동작이 안 돼요. 분명히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때문에 생긴 버그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버그가 재생되게 할 수 있느냐, 재현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통째로 그 큰 프로그램을 올리고 제가 지금 처음 본 이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하면은 대체로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왜냐면은 본인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생기는 버그 같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큰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은 보통 제안하기도 어렵고 제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프로젝트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버그 리포트가 무시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발자들이 하는 생각은 정말 중요하면 누가 다시 올리겠지. 왜냐면 중요한 버그 리포트 하면 누가 다시 올리거나 이런 버그가 있다고 다시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좀 올릴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 밖에도 그렇게
버그 리포트를 올렸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든지 아니면은 그다지 중요한 버그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처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재촉을 하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어떤 책임자이거나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버그 리포트가 들어왔을 때 그 버그를 고쳐야 한다는 어떤 의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 기능이 필요 없거나 본인이 그 버그를 겪고 있지 않다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째서 이 버그가 발생을 하는지, 어째서 이 기능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면 역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프로젝트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포럼이라든지 메일링 리스트 등을 이용하게 되죠. 공식적인 채널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채널로 연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슈 트래커에 버그를 등록을 했는데 답변이 없을 때 다시 개인 메일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메신저로 어째서 대답이 없는지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한 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한테만 급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재촉을 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대체로 많은 메일과 많은 버그 리포트를 받기 때문인데요. 즉,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일을 많이 받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메신저 같은 거 DOS 어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DOS 어택하면 어떤 웹 서비스에 대한 공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가능한 거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고 계속 버그 리포트랑 채팅만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는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일수록 개발자들이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되는 메일은 보통 답장이 없거나 아니면 나중에 처리되거나 좀 순순히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항상 신호대 작업비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